다음 달 28일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수덕사 하한거 해제법회에서 떠밀려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왔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무술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서울 진관사 국행 수륙대제가 내일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우리 시대 화두인 통일 의지를 다지는 만해 통일문학축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다음 달 28일이면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새로운 수장, 총무원장이 선출됩니다. 설정 스님의 낙마로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지만 다음 36대 총무원장은 추락한 한국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종단 안정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입법부 중앙종회는 이른바 여권의 압도적인 표결 참여 속에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의결권을 가진 원로회의는 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일을 다음 달 28일로 확정지었습니다. 종단 사상 최초의 총무원장 불신임부터 선거 일정까지 단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 종단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종회와 원로회의, 중앙선관위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종단의 안전과 화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공식 내용입니다. 추석 연휴가 낀 주에 치러질 36대 총무원장 선거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30일 종회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종회의원 80명에다 각 교구 선거인단 240명을 합하면 320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종회의원은 설정 스님이 지난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적극 지지했습니다. 당시 설정 스님은 319표 가운데 234표를 얻어 82표에 그친 수불 스님을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습니다. 결국 역대 최고 득표를 얻은 총무원장 당선이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차기 총무원장은 기존 여권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총무원장은 설정 스님의 낙마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한국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분오열된 승가와 재가, 사부대징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단의 안전과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개혁을 촉구하는 승려대회가 내일 조계사에서 3시간 차이를 두고 봉행됩니다. 이른바 여권과 야권이 맞불 집회 형태로 행사를 갖게 돼 차기 정권에 도전할 후보자들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구성원들이 대회 이후 불교계 움직임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36대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로 이때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퇴진 후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수덕사 하한거 해제법회에서 수행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총무원장직에서 떠밀려 내려왔다며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입니다. 산중으로 돌아온 설정 스님. 용맹정진, 지난 석 달 동안 하한거 정진을 마무리하고 세상 속으로 또 다른 수행길에 오른 수자 스님들 앞 법석에 설정 스님이 올랐습니다. 설정 스님은 수행정진의 대표 도량인 덕숭 총림 수덕사 하한거 해제 법회 법문을 통해 수행정진의 일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불지자로서 정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방은 어디에 굳이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진정한 선방은 자기 자신입니다. 당초 설정 스님은 수덕사 하한거 해제 법문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회 직전 수자 스님들의 요구 등으로 법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정 스님은 특히 자신이 등 떠밀려 총무원장 자리에서 내려왔다며 불명예 퇴진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담긴 소회도 털어놨습니다.
무신불익이라 신이 없는 자는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걷고 내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차를 어기면서 저는 떠밀려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수덕사는 조만간 설정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할 계획입니다. 설정 스님은 평소 수행 가풍과 승풍을 진작해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종단 사상 첫 불명예 퇴진 후 산중으로 돌아와 어른 스님으로서 수행 정진 2막을 연 설정 스님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향성선언과 조계종립기본선언, 백담사 무문관의 무술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제법회에 동참한 수좌 스님들은 기본선언 조시를 지낸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생전 육성법문을 들으며 쉼없는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진 가운데 봉행된 3교구 무술년 하한거 해제 법회를 통해 신흥사 향성선언과 백담사 무문관, 조계종립 기본선언 등에서 정진한 수좌 스님들이 안거를 마쳤습니다. 특히 어제 해제 법회에서는 지난 5월 원적에 든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 현판식에 이어 봉행된 하한거 결제법회에서 설해진 대종사의 법문은 안거를 마친 수좌 스님들에게 선지식들을 이어받아 쉼없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사들이 이룩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은 저 높이 들른 현판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저 현판이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더 빛나고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원적에 든 지 3개월여가 지나 다시 만난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법문은 무엇보다 올곧고 치열한 정진만이 수행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초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정진하고 화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여 스님이 안 계시더라도 원중이 흔들리고 화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 현판을 찾아보라고 해라. 그러면 알 것이다. 갑자기 그때 조실스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무술년 하한거 동안 신흥사 향성선언과 조계종립 기본선언,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에 들었던 58명의 수좌 스님들은 안거를 마치고 길에서 길을 묻기 위해 또 다른 안거를 향해 떠났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최대 불교의식이자 중요 무형문화재 126호 서울 진관사 국행 수륙대제가 내일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진관사는 사단법인 진관사 국행 수륙제 보존회와 함께 내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경내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 수륙제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대제는 다음 달 2일에 초제를 봉행하는 등 매주 일요일 초제에서 칠제까지 77제 형식으로 49일간에 걸쳐 봉행됩니다. 특히 수륙제를 회양하는 마지막 칠제는 조선시대 형식을 그대로 전승해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낮제와 밤제, 2부 구성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조선시대 수륙제의 전통을 계승한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국행 수륙제로 지난 2013년 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명상 전문가 장형갑 영남대 명예교수가 명상 특별 강좌를 마련합니다. BBS는 오늘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치유와 행복의 마음챙김 명상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장형갑 영남대 명예교수가 지도하고 마음챙김 기반 명상 수행 프로그램 MBSR을 비롯해 걷기 명상과 스트레스 다루기, 감각 알아차리기 명상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챙김의 기법과 부정적인 감정 조절하기, 몸과 마음의 통합 힐링 등 수강생들이 정신적 치유를 얻고 나아가 일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됩니다. 장형갑 영남대 명예교수는 마음챙김 기반 명상 수행 프로그램인 MBSR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고 현재 한국명상학회 명예회장과 마인드플러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이끄는 강성주 본부장이 BBS 불교방송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인 만공회에 가입했습니다. 강성주 본부장은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선상신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만공회에 가입 서명하고 방송 포교불사의 원만한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고 출신으로 법명은 무공이고 서울 칠보사에서 계를 받은 독실한 불자 공직자입니다. 강성주 본부장은 지난 1986년 행시 30회에 합격해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 지난해 8월에는 경북지방우정청 청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11월부터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BBS 불교방송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만공회 모연 특별 생방송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를 진행합니다.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으로 우리 시대 화두인 통일 의지를 다지는 만해 통일문학축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인들의 참여 속에 통일문학 작품 낭송회가 시무장에서 열려 통일문학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4회 만해 통일문학축전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마지막 주석처인 서울 성북구 시무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문인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접수된 200여 편의 통일문학 작품 가운데 108편을 엄수해 책을 만들고 이 중 30여 편이 낭독될 예정입니다. 출판 기념회의 성격까지 띤 이번 행사는 통일 문학에 대한 문인들의 집필을 촉진시키고 관련 저서는 북한의 문인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성 문인들 상대로 그 통일과 관련된 작품을 모아봤습니다. 그동안 200편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108편을 엄선해서 그거를 그 책자로 다 마련하고 그 중에서 30편 정도를 이날 8월 29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낭송회를 갖습니다. 만해 통일문학축전은 문여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과 선진교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김영표 동국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성북구립 여성합창단의 식전 행사로 막을 열 올해 축전은 선주교 회장의 남북 문인에게 고하는 통일염원 메시지 낭독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열렸던 첫 번째 행사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던 현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 교계 안팎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가 내정돼 있어 박 시장의 행사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족 독립 정신에 배어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만해 독립 정신은 바로 오늘의 평화 통일 정신하고 바로 일맥상통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활성화시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불교계를 넘어 통일 문학운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해 통일문학축전. 앞으로 축전위원회는 남북 문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교류에도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달라이라마와 더불어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과 플럼빌리지 틴나탄 스님의 책이 나란히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간 불교를 주창하며 대만 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린 불광산사 성운 스님의 부처님 광명 기원문입니다. 출가 80주년을 맞은 오늘까지 직접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기원문 가운데 대표적인 100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 친지를 위한 기원문부터 천지신명을 위한 기원문까지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한 줄 한 줄 정성껏 읽다 보면 신심을 고취하고 재불보살과 소통할 수 있는 수행의 교과서로 안성맞춤입니다. 성운 스님은 대중법회와 가정법회 등에서 항상 당사자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면서 기존 형식과 달리 구어체로 기원을 드리니 효과가 더 좋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성운 대사께서 하시는 불교는 대중하고 같이 하는 불교, 그리고 좀 쉬운 불교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기도문을 매번 가실 때마다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놀랍죠. 동자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 스님의 동자승 그림들이 함께 실려 있어 힐링 효과를 배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성운 스님 전집 365권 출간 이후로도 책은 계속 나오고 있어 한국어판 출간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성운 대사님 글을 담은 책들이 한 해에도 수십 권씩 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각 나라별 언어로 또 번역이 다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는 지금 몇 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 말씀을 한국 불자들에게 옮기는 일에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화의 저자로도 유명한 플럼빌리지 틱나탄 스님의 7가지 명상 주제를 풀어낸 에세이도 우리말로 선보였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책 삶의 지혜는 4년 전인 지난 2014년 스님이 발병하기 이전 여러 수도승들과 대화한 것을 토대로 지난해 출간된 영어본을 하노이 국립인문사회대학교에 재직하며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인 정윤희 씨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공과 무상, 무원, 무상, 무욕, 내려놓음 그리고 열반이라는 7가지 주제를 명상하다 보면 잘못된 관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서 이 책이 여행을 하다 어딘가 멈춰서고 싶을 때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샘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순서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연극 배우이자 불자 예술인인 배우 전무송 씨를 류기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무대 위를 지켜온 우리 시대의 배우 전무송 씨. 전 씨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건 명장 임권택 감독의 영화 만다라를 통해서였습니다. 전 씨는 영화에서 지산 스님 역을 맡아 파격적인 기행을 통해 진정한 구도의 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던 인물을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전 씨는 불교에 강한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지산 스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만행하는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 불교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깊은 세계의 어떤 그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구나. 전무송 씨는 영화 만다라에 출연한 이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다정이라는 법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관 스님한테 받은 법명이 다정이에요. 차다자에 정자정자 다정. 만다라고 이렇게 절에 들어갔는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우리 절에 진짜 스님이 들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스님이라니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절에 있는 스님보다 진짜 같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무송 씨의 배우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할에 대한 욕심, 잘해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게 됐고 연기를 통해 삶의 본질을 올바르게 탐구하는 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시더라고. 근데 그게 연기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전무송 씨는 불교를 삶 그 자체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불자의 삶을 살고 있는 데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내 삶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길에서 내가 어떤 행복을 찾는 그 길이 아닌 곳에 이렇게 헤매다가 그 길에 들어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생각해야 할 일도 있고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자꾸 이제 뛰쳐나온단 말이죠. 전무송 씨는 불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불교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포교를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무슨 전등 등 행사니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특히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연극, 영화, 음악, 모든 미술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파고 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산사음악회가 산사음악예술제로 더욱 풍성하게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는 오는 9월 7일 고양시 화정중앙공원에서 2018 찾아가는 산사음악예술제를 엽니다. 고양시 불교신도연합회와 고양시청 연등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산사음악예술제 1부에서는 영산제 시연과 천수천안 관음무용단 공연이 펼쳐지고 산사예술제 개막 행사가 열립니다. 2부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 공연으로 흥겨운 무대가 연출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 관광축제 제55회 수원 화성문화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화성 행궁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수원 화성문화제는 지난해보다 14개 늘어난 6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 21개는 화성 행궁 광장과 장안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화성에서는 수원사랑 등불축제, 미디어 아트 등 빛을 활용한 야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장 큰 볼거리인 정조대왕 능행차 제연은 지난해와 같이 서울 창덕궁에서 화성시 육릉에 이르는 59.2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불교계가 낳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요절의 다양한 가치를 조명할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일 개막됩니다.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직지 숲으로의 산책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청주 직지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2차 조직위원 회의에서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세계 인쇄박물관 협회 창립총회와 세계 기록유산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미디어 퍼포먼스와 청춘 콘서트, 1377 고려 저작거리와 100여 개의 교육 체험 행사, 직지를 주제로 한 학술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1인극 거장이자 전통 민속 문화를 연구 계승하는 데 평생을 바친 민속학자 심우성 선생이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1959년 꼭두각시 노름을 재현했고 꽹가리, 장구, 북징으로 연주하는 민속놀이에 사물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난 안동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이황의 조부인 노송정 이계양이 1454년 무렵 세웠다고 알려진 안동 진성희 씨 온해파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준 전 문화재청 차장은 숭례문보다 잘된 문화재 복구 공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아주 충실하게 잘 복구된 공사 현장이고 감히 자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국보제 1호 숭례문 2층 물루가 대부분 소실됐고 문화재청은 5년 3개월 동안 수습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19호 태풍 쏠리기 물러갔습니다. 당초 엄청난 피해가 예보돼 전국의 주요 학교에 휴업령까지 내려졌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내륙 지방에는 다행히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태풍이 갑자기 약해졌던 이유는 현저하게 느린 속도와 또 다른 태풍 시마론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러나 태풍 쏠리기 가장 먼저 앓히었던 제주와 호남 지방의 상처는 참혹합니다. 사상자가 났고 국도가 유실됐습니다. 수만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가로수와 가로등이 수없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제주 한라산에 있는 관음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이 강풍과 폭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반도를 빠져나간 태풍 쏠리기 아직 곳곳에서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안도하기보다는 경계심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